아직 해가 뜨기도 전인 한국의 지하철 2호선 왕십리역. 첫 차를 타고 출근을 하기 위한 한국인들의 걸음이 바쁘게만 보이는 이곳에서 한 미국인 여성이 우두커니 서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도 안 된다는 혼잣말을 하고 있는 이 여성은 지하철 입구에서 한국인들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는데요. 그러다가 갑자기 무언가라도 결심을 한 듯 이 여성은 한국인들 사이에 섞여서 지하철역으로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무엇이 그녀를 이곳까지 오게 만든 것일까요? 지금부터 사연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 생활 6개월 차에 접어든 로렌이라고 합니다. 저에게는 심각한 중독 증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중독이 심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저는 단연코 도박이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술과 마약은 자신의 몸만 망치지만 도박이야말로 집안과 자신의 주변 사람들까지 피해를 끼치게 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으니까요. 저는 미국의 유타주에서도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살고 있었어요. 저희 집안은 남에게 손을 벌리지 않을 정도로 잘 살고 있습니다. 물론 저만 빼고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는 라스베가스의 카지노 도박장 안에서 살다시피 했던 사람이었어요. 해가 뜨고 지는 것조차도 모를 정도로 그 도박 중독의 심각성은 말도 못하게 심했죠. 물론 처음에는 저조차도 제가 도박에 중독이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제가 다니고 있던 대학에서는 한국을 비롯해서 수많은 아시아에서 온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거의 대부분 장학금을 받고 다니거나 또는 성적이 매우 우수해서 조기 졸업을 해내는 모습들도 여럿 보기도 했었죠. 그 중에서 특히 한국인 학생들은 24시간이 모자라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열심히 사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 모습들이 전혀 저에게 와닿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미국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미국 중산층 가정에서 부족함 없이 자라왔기 때문이었죠. 아시아에서 왔다고 하면 그저 가난한 나라, 가난한 가정에서 미국으로 성공하기 위해 오는 거 아니냐며 때론 그들을 무시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마치고 대학에 들어가자마자 아르바이트를 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부모님이 따로 용돈을 주시긴 했지만 학교 생활만 하니까 남는 시간에 할 것도 없고 지루하더라고요. 부모님이 주시는 용돈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액수였지만 저는 알바비로 흥청망청 사고 싶은 것들도 사고 매일 친구들과 술 파티를 벌이며 다신 오지 않을 청춘을 허투루 낭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후회가 되고 부끄러움이 물밀듯 밀려오는 시기였습니다. 그 정도에서만 끝났으면 다행이었죠. 저는 살면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유혹에 빠지게 되었고 결국 그 행동으로 인해 제 인생이 180도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대학 2학년 여름방학, 저는 친구들과 함께 라스베가스로 우정 여행을 떠났습니다. 당연히 라스베가스의 수많은 카지노장은 관광 코스로 빼놓을 수 없을 만큼 유명한 명소이죠. 저는 친구들과 카지노에 방문한 첫날 $200의 돈으로 무려 $2,000 정도를 따게 되었는데요. 10배가 넘는 금액이었죠. 당시에는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하지만 도박장에 처음 가서 돈을 따게 된다면 그것은 그야말로 신이 버렸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오히려 운이 없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저는 집에 돌아가서도 제가 도박에서 이겼다는 그 승리감을 도저히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2,000가 넘는 금액을 얻은 것 역시 좋았죠. 제가 그 당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던 가게에서 한 달 내내 일을 해봤자 우정 여행으로 갔던 카지노 도박장에서 단 2시간 만에 벌었던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월급으로 받으니 정말 일이 하기 싫어졌습니다. 저는 남은 방학 기간 동안 혼자 라스베가스로 향했어요. 저는 제가 도박에 소질이 있는 줄 알고 있었죠. 물론 착각이지만요. 그렇게 저는 방학 기간 동안 제가 처음 카지노장에서 땄었던 $2,000와 기존에 제가 가지고 있던 용돈을 모두 탕진해버렸습니다. 엄청난 좌절감에 사로잡혔어요. 저에게는 제가 타고 갔던 자동차 한 대만 남아있었을 뿐이었죠. 그 당시에는 눈이 돌아갔습니다. 저는 제가 타고 갔던 자동차를 전당포에 맡기고 $3,000를 손에 쥐며 다시 카지노 도박장으로 들어갔어요. 결과는 대박이었습니다. $3,000가 무려 $15,000가 되었으니까요. 저는 더 앉아있다가는 또 다시 잃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전당포에 다시 가서 제가 맡겨놓은 자동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한동안은 그 승리감에 고취되어 아르바이트 일도 가지 않았습니다.
고작 하루 만에 1만 달러가 넘는 돈을 벌었으니 땀 흘려 일하며 받는 얼마 안 되는 돈이 눈에 들어올 리는 없었죠. 그런 식으로 저는 도박에 중독이 되었어요. 결국 몇 달이 채 되지 않아서 저는 그동안 제가 땄었던 2만 달러에 가까운 돈과 제가 타고 다녔던 자동차까지 모두 팔아버리게 되었어요. 저는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만약 본전 금액만 되찾는다면 저는 다시는 도박에 손을 대지 않기로 다짐했죠. 하지만 그 말은 곧 도박을 다시 할 거라는 의미가 되기도 했습니다. 카지노 도박장 밖을 빠져나와 걷다 보니 거리에는 수많은 불황자로 보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 사람들을 보니 미래의 제 모습 같아 보였어요. 거리에 있는 노숙자들 역시 과거에는 자신들이 절대로 도박에 빠질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겠죠. 그러나 그 당시에 도박으로 인해 삶을 망쳐버린 노숙자들을 봐도 저는 별다른 감흥이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잃었던 본전을 되찾아야만 한다는 생각뿐이었죠. 제 자신이 컨트롤이 안 될 지경까지 가게 되었어요. 어떻게 해서 겨우 집으로 도착한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는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고야 말았어요. 바로 대학 등록금에 손을 대버린 것이었죠. 제 통장에서 자동이체로 빠져나가는 2학기 대학 등록금을 저는 인출하고야 말았습니다. 미친 짓이었죠. 그 당시 저는 눈에 보이는 게 없었어요. 무조건 제가 잃었던 돈을 회수하고만 싶었죠. 등록금을 인출한 날, 저는 바로 라스베가스로 향했습니다. 아마 누군가 제 모습을 봤다면 그야말로 페인의 모습이었을 거예요. 물론 저는 등록금마저 다 날리며 무일푼으로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결국 머지않아 부모님은 저희 모든 상황을 알게 되시고 집안은 난리가 났죠. 부모님은 당장이라도 저를 내쫓을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실제로 일어났는데요. 일주일 뒤 아빠는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내일 당장 한국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성인이 되었으면 사람부터 돼야지 벌써부터 도박에 중독된 인생을 사는 건 절대로 안 된다면서 아빠는 저를 똑바로 보지도 않으시고 방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한국 노래와 드라마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고 실제로 K-팝을 즐겨 듣기는 했어요. 하지만 왜 굳이 한국으로 저를 보내려고 하는지는 몰랐었죠. 아빠는 이미 한국행 티켓과 숙소까지 다 준비를 해놨다고 했습니다. 대신 숙소 비용은 한 달치만 결제를 해놨기에 나머지는 저 알아서 하라고 하셨어요. 말도 제대로 안 되는 한국에서 제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죠. 하지만 거의 10만 달러 가까운 돈을 저는 도박으로 잃게 되었고 그랬기에 부모님의 결정을 거부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무리 제가 잘못을 했어도 한국이라는 외국으로까지 저를 보내는 건 너무한다고 생각이 들기도 했죠. 하지만 저를 한국으로 보낸 것은 모두 부모님의 큰 뜻이 있었다는 것을 몇 달 뒤에 알게 되었는데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저는 아무 생각이 들지 않더라고요. 물론 K-팝과 한국 드라마를 주로 접해왔던 저였기에 한국어가 주변에서 들리는 건 익숙했지만 그래도 이곳 한국은 저에게는 처음이자 낯선 나라였어요. 저도 모르게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과거로 돌아가고 싶었지만 그럴 수는 없었죠. 저는 아빠가 미리 알려준 교통편대로 인천공항철도를 타고 서울에 있는 숙소로 향했습니다. 저 말고는 모두가 행복해 보였어요. 저처럼 한국에 방문한 외국인들과 해외에 다녀온 한국인들 모두가 웃으며 행복한 모습이었죠. 그런 모습을 볼수록 저는 고개를 숙이며 더욱 흐느꼈는데요. 바로 그때 한국인 아주머니께서 제 어깨를 토닥여 주셨어요. 소리도 없이 숨죽여 우는 저희 모습을 보고 안쓰러워 하시는 것 같았어요. 저는 손으로 괜찮다는 제스처를 보인 뒤 애써 웃어 보였습니다. 아주머니의 따뜻한 위로 덕분에 그나마 위안이 되는가 싶었어요.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제가 머물 곳은 한국 사람들이 주로 살고 있다는 아파트라고 불리우는 건물이었습니다. 미국의 아파트는 주로 허름하거나 경제적으로 힘든 계층의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에 비해 한국은 정반대였어요. 너무나도 깨끗하고 관리시설도 잘 되어 있어 보였죠. 앞으로 이곳에서 저는 한 달간 살고 그동안에 저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일을 구해서 월세를 충당해야만 했었는데요. 한동안은 저는 집안에서 나오지도 않고 그저 멍하니 하루 종일 핸드폰만 들여다보는 삶을 살았습니다. 뭘 해도 의욕이 생기는 일이 없었죠. 하지만 매일 먹는 배달 음식이 지겹기도 하고
햇빛을 쬐어본 지가 언제인지도 기억이 안 난 저는 큰맘 먹고 제가 사는 동네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막 추위가 풀려서 봄이 오는 한국의 날씨는 미국과는 사뭇 다른 느낌이었어요. 여기저기 꽃이 피어서 걷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지더군요. 한국인들은 강아지를 정말 좋아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아파트 주변을 강아지와 함께 산책하는 한국인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미국과는 좀 다른 느낌이었는데요. 미국의 도심에서 조금만 멀리 떨어진 동네만 가봐도 강아지를 산책시킬 때 배변 봉투를 가지고 다니는 모습은 거의 보기 드물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맨션 주변을 산책하다 보면 강아지의 배설물들이 여기저기 있어서 걸어 다니기 힘들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온통 배설물 투성인 경우도 보게 되는데요. 그러나 한국의 길거리는 수많은 강아지가 산책하는데도 불구하고 깨끗하게 보였습니다. 견주들은 너도나도 배변 봉투를 하나씩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모습이었고, 혹시라도 강아지가 인도 중간에 배변을 보게 된다면 견주들은 곧바로 배변 봉투를 꺼내 신속하게 치우는 게 일반적이었죠. 여기서 미국인들과 시민의식이 차이가 많이 난다는 점을 느꼈어요. 미국은 한국처럼 고층 빌딩이 많이 없습니다. 물론 해당 주에서 가장 큰 도시에는 빌딩들이 많지만 조금만 떨어진 곳으로 나오게 되면 거의 대부분의 주거지역은 1층짜리 건물들이 많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강아지를 키우게 되면 풀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강아지들은 여기저기 산책을 하면서 배변도 아무데나 하고 심지어 주변의 이웃을 위협하는 경우들도 덜어 생기곤 하죠. 내 강아지의 자유만 생각하지 주변 사람들의 안전은 별로 생각하지 않는 게 미국 사람들의 일반적인 성향입니다. 이건 사람에게도 통용되는 문화이기도 해요. 내 자유, 내 권리가 먼저 돼야만 하고 우선시 돼야지 다른 사람의 안전에 대해서는 별 관심 없는 게 미국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에서 돌아다니면서 미국인과 전혀 다른 한국인의 태도들을 보며 감동을 여러 차례 받기도 했어요. 카페나 음식점에 가서 주문을 하더라도 한국인들은 외국인인 저를 위해서 한국어를 천천히 이야기를 해주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영어로 소통을 하는 경우들도 많았습니다. 미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죠. 미국인들은 미국이 세계 최고의 나라고 영어도 세계 공용어이기 때문에 미국에 오면 무조건 영어를 쓰거나 또는 영어를 잘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참으로 자만스러운 생각들이죠. 미국 사람들은 단지 자신이 태어난 곳이 미국이기 때문에 영어를 사용하는 것인데 마치 자신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영어를 쓰는 것 마냥 다른 문화와 언어를 폄하하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그런 모습들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각자 태어나고 자란 곳이 다르기에 사용하는 언어도 그리고 자라온 문화 역시 다르다는 것을 한국인은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미국에서 살아오면서 의도하지 않게 다른 문화권에서 온 사람들을 무시하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하지만 주변 친구들은 한국이나 중국 또는 다른 아시아에서 미국에 온 친구들을 대할 때 마치 후진국에서 성공하기 위해 미국으로 왔으니까 무조건 미국 문화대로만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사상이죠. 그런 문화를 가진 나라에서 살다가 한국에 와보니 각자가 다름을 인정하는 문화가 이토록 중요한 것인지 깨닫게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내는 동네를 돌아다녀 보니 한국인들은 너무나도 평화로운 모습이었어요. 아이 유모차를 끌고 나와서 산책하는 어머니들과 삼삼오오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는 어르신들. 그동안 제가 모든 것을 잃었던 라스베가스의 도박장과는 너무나도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도박이 합법입니다. 미국 도박협회가 있을 정도이고 스포츠처럼 접근하기도 쉽기도 하죠. 하지만 한국은 도박을 할 수 있는 시설은 외국인만 들어갈 수 있는 곳과 강원도의 강원랜드 등 얼마 없다는 걸 알게 되었는데요. 도박 청정 국가라는 이미지가 있을 정도로 한국에서는 피땀 흘려서 버는 돈을 제일 값어치 있게 평가하는 모습이었어요. 한국인들은 배민이나 쿠팡이츠 같은 배달 어플을 이용해서 진입 장벽이 높지 않은 분야로 돈을 벌 수 있기도 했고 또한 먹거리 창업들도 꾸준히 늘어나는 거로만 보였죠. 어떻게 해서든 쉽게만 큰 돈을 벌고 싶어 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처음 한국에 와서 저는 시차 적응이 어려워서 새벽 늦게까지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많이 없으면 안전한 줄 알고 해가 뜨기 전에 저는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 산책을 나간 적이 있었는데요. 오전 5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지만 거리에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어디론가 바쁘게 향하는 모습이었어요. 버스 정류장으로 가거나 또는 지하철역으로 가는 듯한 모습이었죠. 만약 저라면 아직 이불 속에서 자고 있을 시간일 텐데 한국인들은 정말 너무나도 부지런하다는 생각이 저도 모르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이 부끄러워지기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날 이후로 무슨 수를 써서라도 과거의 저를 바꾸기 위해 노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어는 읽는 것 정도는 어느 정도 할 수 있었던 저였기에 외국인들도 요즘 많이 하고 있다는 배달 대행 알바를 시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물론 오토바이나 교통수단을 타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었기에 걸어다니며 배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돈 벌기가 이렇게나 힘든 일인 줄은 몰랐어요. 미국에서 살 때에는 대형 매장 계산대 앞에서 바코드만 찍으면서 편하게 일을 하며 살았습니다. 어차피 대학 등록금과 어느 정도의 용돈을 부모님께서 주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죠. 그러나 한국으로 혼자 와서 모든 것을 저 혼자서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 오니 저는 제가 땀을 흘려서 돈을 벌어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한국에서 돈을 벌며 지내니까 정신도 맑아지면서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계획도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알게 되었어요. 왜 저희 부모님이 한국이라는 낯선 나라에 저를 보냈는지에 대해서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한국에서는 이미 큰 삼촌께서 살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만일 저에게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제 아파트 바로 옆동에서 살고 있는 큰 삼촌이 달려와 주실 거였고 아빠는 그랬기에 저를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로 보내신 거였죠. 지금은 삼촌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에서 우편물 관리 알바를 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물론 더 이상 도박에 대해서는 생각도 나지 않고 오히려 증오를 하게 되는 상황까지 되었지만 굳이 가고 싶지도 않은 미국 대학을 다니면서 살고 싶은 생각은 없게 되었습니다. 한국 생활이 너무나도 편하고 재밌어졌거든요. 오늘은 미국에서 도박 중독으로 큰 고통을 받았던 로렌님의 사연을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의 시청 소감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